너구리 안녕. 안녕. 우리가 은근히 일하는 얘기는 서로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. 어쨌든 국제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인 거 맞지? 그렇지. 국제학교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야. 그래서 일단 그 컨셉부터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국제학교가 한국에서 만든 청심국제학교나 이런 데는 외고나 과고랑 같은 라인이야. 그런 학교는 우리나라에 한 10개 미만으로 있고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는 사실상 한국 학력이 인정이 안 되고 미국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학교야.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. 너가 그냥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은근히 내가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. 그렇지. 그지? 일단 국제학교 선생님 하려고 해도 그런 교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야?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가, 그러니까 케바케야. 아 진짜? 케바케고 조금 큰 학교, 그리고 좀 생긴 지 오래돼서 역사가 좀 좀 약간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국제학교는 보통 그 미국의 교사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아 그게 진짜? 아니면 한국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걸 또 이제 선호하기도 해. 아 그러면 일단 국제학교는 그렇지. 모든 국제학교가 교원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고 필수는 아니야. 아니지만 한국 교원 자격증 있으면 우대가 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곳도 있고 그런 건가? 그치. 미국 교사 자격증이 베스트고. 그렇구나. 나 미국에 그런 교원 자격증이 있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. 심지어 한국 교원 자격증이 있어. 그러면은 뭐 강의 같은 거 좀 듣거나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교사 자격증을 받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.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 회사도 보면 소위 말해 이제 일반 기업이 있고 뭐 대기업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은 뭐 S 기업, 뭐 L 기업 여러 가지 대기업이 알 것 있잖아. 같은 그 이니셜들.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도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해서든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티칭에 조금 뜻이 있다, 아니면 뭔가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으면 일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미국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도 해.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자격증을 딸 수 있어. 아, 미국까지 유학 안 가고도 딸 수가 있구나. 그렇지. 와, 이거 완전 신세계네. 그렇구나. 와, 너구리야. 그러면은 너는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원래 교직원 아니었어? 선생님을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어서 이제 교직 이수해서 정유자 자격증을 따서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치 했었지. 노량진 생활도 좀 해보고. 난 빠르게 그런데 포기했는데 아예 하지도 않았어. 바로 입사했잖아 그냥. 근데 잘한 것 같아. 왜냐면 사실 임용고시로 들어가기가 정말 보통 독하지 않으면 힘들어. 그치.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막 서울에 2명 뽑고 이런데 자신이 없었어. 나도 자신 그래서 없어. 어떻게 하다 이제 교직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직원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서 퇴사를 했지. 퇴사를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대학교 선배가 추천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. 그래서 인터뷰라도 한번 좀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가 들어와서 나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왜냐하면 한국 학교만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사립학교 정도 이런 존재가 있는지를 몰랐어. 참 좋은 선배를 두었구나. 나 같은 선배 말고도 좋은 선배가 있구나. 좋은 선배. 그렇게 선배가 추천해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고 그래서 참 받지 않으면은 그럼 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? 뭐 정식으로 채용 같은 추천을 받는다는 게 인터뷰하는데 지원을 해봐라라는 뜻이었고 이런 거는 그런 웹사이트 같은데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교사를 생각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거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사실
조금 얻기는 힘든 정보인 것 같아. 처음에는. 그러면은 이 채널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된 내 구독자라면은 뭔가 이거를 검색을 막 해가지고 알아볼 수는 있는 정보인가? 아예 오픈이 안 되어 있어? 어떻게 접근해야 돼? 그 외국인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한 몇 개 있어.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보, 나 같으면 이제 뭐 만다린 아니면 차이니스를 쳐보는 거지. 그러면은 이제 전국에서 필요할 때 채용이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보고 공채라는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티오가 비면 뽑는 느낌이야. 그럼 그 사이트가 있는 거 자체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구나. 그렇지. 근데 사실 요새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에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해.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잡 포지션이 없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학교 뭐 인사팀 뭐 이런 데다가 미리 내 이력서나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넣어놔도 되나? 오히려 제 시스템에서는 뭐 공채 같은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보통 채용하는 그 정보, 채용란이 있어. 그러면은 어드민, 그 행정실 담당자한테 이메일 보내고 이제 본인의 이력서와 같이 이제 메일을 보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러면은 그 급하게 포지션이 있으면 뭔가 잡 오픈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학교 측에서 그렇지. 그렇게 이력서 쌓인 풀에다가 괜찮으면 먼저 연락을 해보고 그렇지. 사실 외국계는 회사들도 이러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. 그지? 그래서 채용 공고가 안 올라오는 게 진짜 안 뽑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을 이미 다 먼저 뽑은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. 실제로 그렇고. 학교도 그렇구나. 그러면 수업을 영어로 해? 보통은 그렇지. 보통 그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중국어 양을 더 많이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학교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어떤 학교에서는 만약에 정말 풀 중국어를 좀 더 이렇게 원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보다 이제 영어랑 섞어가면서 이해하기 좋게 해줬으면 하는 곳도 있고. 그러면 넌 지금 그 한국어를 안 하는 거네? 한국어가 사실은 거의 쓰면 안 되지. 능력자구나. 아니야, 근데 나랑 그냥 먹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능력자였어. 아니야.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중국인을 뽑아가지고 국제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지 왜 한국인을 뽑아서 중국어를 가르쳐? 사실 뭐 이거는 실제로 중국 분들이 가르치는 곳도 많은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그 당시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 다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건 특수 상황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한국분이어가지고 학생들 조금 좀 더 소통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한국 사람을 원하셨던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학교 스타일에 따라. 근데 영어도 영어지만 국제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려면 중국어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돼? HSK 6급은 너무 당연한 걸 거고 리스닝. 아니 그냥 그것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AP 차이니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책이 있어. 굉장히 무슨 그 전화번호부 책처럼 두꺼운 책이 있는데 난 그 안 안에 있는 배웠나 봐? 내용을 아니 그 일반 뭐지 국공립학교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지. 미국의 커리큘럼이니까 그 책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면 오케이다. 아니면은 뭐 HSK 5, 6급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라면 왜냐하면 면접 보는 사람의 느낌이라던가 이제 데모 레슨을 해보면 너무 막 발음이 너무 구리거나 지식은 너무 많아. 근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게 못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도전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? 중국어 자격증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그 가르치는 능력이나 그런 스타일 이런 거를 더 많이 보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. 그렇지.
그러니까 너무 중국어 실력이나 티칭 스킬이나 한쪽만 치우치자 그냥 골고루. 티칭 스킬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구나. 근데 약간 국제학교 이러면은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크게 그렇지. 내 머릿속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정말 공부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약간 뭐 민사고 정도 간 만한 아이들이 뭐 해외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어서 국제학교 보내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, 또 두 번째는 뭐지? 대기업의 아이들?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을 그냥 막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도 해외로 이제 유학 보내고 싶어가지고 국제학교로 보내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까다롭고 애들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어때? 너무 편견인가? 우리가 말했던 그 후자의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기는 있어. 그래서 사실 나도 처음에 이제 출근하세요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. 막 되게 무서운 친구들 생각하고 딱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순수했어. 그냥 애들은 애들이야. 애들은 애들이고 소위 말해서 좋은 집안 자제분들도 되게 많아.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정말 터울없이 정말 털털하게 대학교 아이들이 좀 그래도 나름 순한 편인 것 같아. 네. 정말 놀라운 게 오히려 국제학교에서는 중국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. 내 친구 교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이 과목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잠을 자고, 그치.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쉽기도 하고 시간 낭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지 조용히 와서 선생님 저 방해 안 할게요. 맞아. 뒤에서 문제집 풀어도 돼요? 뭐 수학 이런- 문제집 풀어도 돼요?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. 제 일반 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들어서 막 실컷 막 임용고사 쳐가지고 갔는데 회의감이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. 다는 아니지만 그치. 그런 경우도 꽤 많은 많다고 거지. 하더라고. 그치. 근데 국제학교는 오히려 중국어를 더 제2외국어 이런 게 아니고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. 그렇지.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국제학교 선생님만의 메리트 소개 좀 해주세요. 메리트. 이런 국제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철밥통이 아니잖아. 이게 뭐 그 국공립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됐으니까 땡은 아닌 것 같아. 계속 뭔가 새로운 도전. 그런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 도태되면 시켜야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인 커리어가 또 될 수가 있는 게 서울가 더 좋은 학교로 이직하기도 쉽고 나중에 학교에서 퇴사를 했을 때 학교로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 학원가가 그런 체인 학원이 아니라 그런 곳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스타 강사가 아닌 이상 그치. 너무 좀 힘들고 그치. 국제학교,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1:1 과외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시장 개척을 하면 오, 이 부분 생각 못했다. 그러네. 그런 시장이 있네. 그렇지. 그런 게 조금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사실 본인이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국공립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공무원 연봉 테이블이 있잖아. 그치. 근데 여기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일을 해서 내가 엄청 뭐 대기업만큼 벌지는 못해. 근데 이제 이 경력이 쌓이고 나면 이제 넥스트가 부가적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임용고시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너무 어렵지. 영어로 조금 좀 도전해볼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티칭하는 언어는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의지가 강하면은 준비해가지고 가면 돼. 그렇겠네.
그냥 정말 1시간의 수업을 내가 뭐 영어로 쇼한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래. 안 될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와, 나 교환 자격증 있는데. 늦지 않았습니다. 너구리 씨,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특히 중국어를 전공하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제 생각에는 교사라는 분야가 중국어를 나온다고 해서 다 관심 받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분명히 교육적으로 이제 가르쳐가지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한국 학교만이 이제 루트는 아니라는 거, 다른 루트도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알아보셔서 도전하시는 것도 좋고 그 사이에 뭐 교육 쪽으로 나가고 싶으시면 뭐 과외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놓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그것도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.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너구리님과의 인터뷰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, 빠이빠이. 안녕. 再见